음, 이번에는 그 근관 치료가 어지간히 첫날 마무리되고, 그러고서 이제 그 수산화 칼슘과 케비톤으로 마무리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그 보통 그 첫날은 너무 이렇게 그 완벽하게 근관 확대 성형 세척을 하려고 하지 않죠. 그냥 되는 대로 가볍게 근관 확대 성형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레어링에 가까운, 그러니까 코로나를 플레어링하는 뭐 이런 생각에 가까운 그런 모션을 하면 되는데요. 근데 이 원래는 그 수산화칼슘,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캐비톤하는 거를 간단하게 찍으려고 현미경을 갖다 댔는데, 근데 이게 그 모양이 너무 좀 그런 거예요. 그 모양이 그 제대로, 물론 뭐 첫날 대략 한다고 하지만 너무 좀 너무 대충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래서 조금 더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. 어떻게 손을 보냐면, 아, 여기가 펄프 티슈가 막 끼어 있고, 이쪽에 근심 쪽에는 이제 우식도 그 아직은 조금 남아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우식을 제거하고, 그리고 저쪽에 MB 쪽에 펄프 티슈가 끼어 있는 거를 좀 더 제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근관악대 성형을 아무리 대충 한다고 하지만 근관악대 성형을 했는데도 펄프 티슈가 끼어 있다는 건 그 액세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 지금 막 그 캐리어스도 더 제거하고, 뭐 다시 이렇게 둘째 날 할 거를 그 조금 더 하고 있죠. 펄프 티슈가 MB 쪽에 펄프 티슈가 있는 거에 유의를 해야 돼요.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. 그 플레어링을 하더라도 펄프 티슈는 거의 제거가 되죠. 여기 펄프 티슈가 왜 있냔 말이에요. 액세스가 덜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우직하게 라운드버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버 사이즈를 점점 작게 해야죠. 이 그 연조직, 펄프 티슈이든 뭐든 간에 그, 그 건전 상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연조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. 조금 시야가 안 좋다 싶으면은 스케일러를 자주 써서 이렇게 그 자주자주 세척을 해주고요. 여기 보면 이 펄프 티슈가 끼어 있잖아요. 끼어 있다는 건 이거를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 펄프 티슈가 왠지 이쪽으로 또 끼어 있는 이스무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, 근데 오늘은 시간이 이분 마무리할 때쯤에 시간이 조금 나서 이제 그 조금 더 한 거죠. 1번 라운드 번가? 네, 1번 라운드 버로다가 MB에서 팔라탈로 이어지는 그 펄프 티슈가 끼어 있는 듯한 이스무스. 그러니까 이스무스라고 해서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끼어 있는 느낌이 들 때는 좀 과감하게 그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이런 끼어 있는 거를 그 탐지하기 위해서 뭐 메틸렌 블루라든가 어떤 치타 착색제, 뭐 근관 착색제, 뭐 이런 것들이 디스클로징 에이전트,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, 물론 뭐 써줄 수도 있긴 하지만 잘 안 하죠. 이렇게 그 그냥 음, 이렇게 잘 보면 보여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나 기구 장비를 써야 된다면 써야죠. 근데 그 꼭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. 그 뭐든지 이렇게 그 똑같은 요리를 내놓는다 할 때
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요리를 내놓는 게 좋죠. 그게 뭐 그 귀찮은 게 아니라 그 이게 단순할수록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. 근과 노동이 정리가 됐는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좀 더 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 MB 쪽도 그렇고 MB2 쪽도 그렇고 좀 더 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쭉쭉 치고 있죠. 이게 있다고 생각해야 보이지 이게 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1단계의 액세스를 거쳤음에도 그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엄청난 그 놓친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화면에서 벗어나가지고 여기를 보면 이 펄프 티슈가 끼어 있는 여기가 근관 입구에 가깝죠. 근관 입구가 거의 다 노출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MB2 쪽에 뭐 조금 하다 보면 벽을 좀 더 이렇게 위를 쳐줘야 될 때도 있고요. 이렇게 깎다 보면 이게 여기구나라는 감이 오죠. 그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이런 거를 배우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그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하니까 여기가 MB1일 것 같고요. 여기가 MB2 팔라탈 디스탈인데 디스탈이 뭔가 그 이게 하나의 오리파이스가 아닌 느낌이 들죠. 이게 왠지 이거와 이거가 따로 있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그 DB1, DB2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이제 MB2 쪽을 이게 깎고 깎다 보면 그 오리파이스, 오펙함이 느껴지는 오리파이스가 벽에 그 찰싹 달라붙는 경우가 많죠. 지금 여기는 이제 DB 쪽을 정리를 하고 여기는 MB1이죠. MB 쪽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하는 거죠. 그래서 MB2 쪽에 그 파일이 프로테이퍼 S1이 슬쩍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. 슬쩍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. 그게 그 꼭 뭐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않아도 슬쩍 들어가는 걸로 대부분의 그 증상은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DB2와 DB1이 패스가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제 좀 더 그 해주기로 했습니다. 이게 왜 DB2를 의심했냐 하면 이게 7번인데 6번 치료할 때도 DB2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게 그 엔도가 하나 어려운 환자는 다른 치아의 엔도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근데 첫날 모든 걸 다 끝낼 순 없고 저도 점심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뭐 마무리하자. 그래도 처음보단 낫다. 처음에 수산화칼슘,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을 넣으려고 할 때보다는 지금 상태가 훨씬 나으니까 잘했어. 이러면서 이제 자화자찬 좀 해주고 그리고 수산화칼슘을 입구에 넣어주면 돼요. 입구. 그걸 뭐 에이펙스까지 꼭 넣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. 그걸 뭐 에이펙스까지 넣어야 뭐 양리적 효과가 있다라고 그 뭐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빼려고? 양리적 효과 다 좋은데 이 수산화칼슘은 나중에 제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죠. 뭐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조건 다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
그래서 적절한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에이펙스를 넘어서 뭐 페이턴시까지 확인해서 뭐 파일로 뭐 수산화칼슘 오버해 준다고 그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나는 그거 제거할 자신이 없어요. 그리고 수산화칼슘이라는 건 수산화칼슘은 그 양리적 효과, 그러니까 그 엔도에서 쓸 때 효과가 7가지 뭐 메커니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코로널 리키지, 코로널 인펙션으로부터 그래도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저항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. 그냥 커튼을 넣게 되면 그 금방 리인펙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산화칼슘을 넣으면 꽤 저항을 하죠.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까지는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수산화칼슘을 좀 애용을 하세요. 그, 그게 되게 중요해요. 그 엔도 리퍼를 받다 보니까 막 그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커튼이 있고 이러면 좀 당황스럽습니다. 이게 이게 수산화칼슘 얘기한 지가 벌써 20년이 뭐야? 30년도 넘을 텐데 아직도 인기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수산화칼슘을 넣고 그 다음에 케비톤을 메우는데 그러면 수산화칼슘이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냐? 올라와요. 수산화칼슘이 케비톤과 치질 사이에 약간 이렇게 리킹되는 느낌이 있거든요. 이렇게 쓱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 정도가 실제 임상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 뭐 그 엔도 하고서 뭐 1년 후에 부른다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. 며칠 내로 오니까 그 정도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코올 커튼 같은 걸로 이제 일단은 그 프락시멀 쪽에 케비톤을 좀 다듬어 주고요. 그리고 다시 누르죠.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커튼 쓰지 말라는 게 뭐 충격이었다 뭐 이런 얘기라는 선배나 후배님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엔도를 강의를 하고 엔도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.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죠. 내가 아니까 딴 사람도 알 거야.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아주 그 간단한 것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나 큰 행사 같은 데서 이게 참 교수님들이 되게 쉽고 간단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주는 이유를 옛날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